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지난 8월과 9월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일본이 왜 그것을 요격하지 않았냐라면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자,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이걸 보도한 게 특히 일본 언론입니다. 교도통신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8월, 9월 그러니까 일본 상공을 지나간 북한 미사일이 있었을 때 왜 일본이 그걸 요격하지 않았느냐, 일본은 무사의 나라 아니냐,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걸 여러 차례 이걸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뭐 아시아 정상들과 회담하거나 전화통화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아마도 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요격을 안 했느냐 이걸 따진다기보다는 결국은 지금과 다른 대응을 해야 된다. 우리는 이제부터. 지금까지 뭐 인내하고 무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관여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한 트럼프식 약간 과장화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의미는 없을까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요. 왜 무사의 나라면서 왜 일본 니네 북한이 머리 위로 미사일 쏘는데 요격을 안 했느냐. 한번 볼까요? 저희 뉴스탑10에서는 일본이 왜 요격을 못했는지를 여러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본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방어 체제 BMD를 가지고 요격할 수 있는 최대 고도는 500km 상공입니다. 그러니까 SM-3 미사일로 요격 가능한 최대 고도가 500km. 그런데 북한이 쏘아 올린 화성 12형은 이 500km를 넘어서 550m 높이로 일본 영공을 지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갖고 있는 미사일 요격 체제로는 요격할 수 없는 높이였죠. 그러니까 안 쏜 게 아니라 못 쏜 거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을 여러 번 해줬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네 미사일이 요격당할까 봐 동해안에서 쏜 게 아니고 서쪽에서 뭐 방현 비행장이라든가 아니면 순환 비행장에서 미사일을 쏴가지고 동해에 도달했을 때는 벌써 고도가 550km 이상 올라가서 일본으로서는 도대체 요격할 수 없는 위치까지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요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화성 12형이 일본 상공으로 지나갔을 때 일본 정부는 이런 입장을 외무성이 밝혔습니다, 이미. 자, 고도 등으로 볼 때 기술적으로 요격이 곤란했었다라고 밝혔는데 매티스 국방장관은 또 약간 온도 차이가 나는 말을 했습니다. 일본 영토에 떨어지는 등 직접적인 위협이 없으면 요격할 필요가 없다. 요격 안 한 건 똑같은데요. 표현은 살짝 다릅니다. 이건 능력이 안 돼서 못 맞췄다라는 거고 미국에서는 뭐 위험하지 않으면 쏴 떨어뜨릴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 차이는 대단히 의미 차이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스스로 한계를 솔직히 얘기했고 미국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요격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다 이런 얘기인데 조금 이제 더 들여다 보면은 미국이 그 현재 알래스카에 가지고 있는 그라운드 베이스드 인터셉터 이런 것들을 이제 일본에 배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S-3 블록 2가 개발되면 그걸 니들이 사든가 아니면 또 이제 그 육상 SM-3가 있어요. 이지스 어쇼라고 그런 걸 앞으로 너희들이 사게 되면은 너희들이 요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이렇게 우회적으로 이게 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탑10 팀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무사의 나라인데 왜 요격을 하지 않았어? 라고 말을 했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 즉 일본이 요격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능력을 모르고 이런 얘기를 한 걸 수도 있을까요? 신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몰랐을 확률이 크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모르고 얘기를 했다고요? 지금 이제 아베 총리 점점점점 이렇게 처리해놨지 않습니까? 아니 이분이 그걸 모르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제 방금 그 김정국 실장님께서 SM-3 사라, 또 이지스 어쇼 사라. 라는 압박일 수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는데 SM-3는 미국제만의 무기는 아니에요. 미국과 일본이 엄연히 공동 투자를 해서 공동으로 개발 중인 무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이 삽니다. 그거는 미국 거를 일본이 사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 거를 공동 개발이니까 그거는 공동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개발이 완료 안 됐기 때문에 능력이 안 되는 것이고 이지스 어쇼어는 지금 일본이 살려고 지금 구매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산다 하더라도 내년에도 배치가 안 되고 내후년 이상이 돼야 배치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뭐 우리야 뉴스탑10에서 매일 분석하고 하니까 알 수 있지만 미국에 이런 방송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볼 시간도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이 A4 용지에 한 장으로 정리된 뭔가 보고 지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 MD 시스템에 대해서 본 건 같은데 그게 정확하게 몇 년도에 되는지 그것을 까먹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재명 차장은 이 트럼프의 얘기 이거 안 쏜 게 아니라 못 쏜 건데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랬더니 이재명 차장은 그만큼 지금까지는 아니었지만 앞으로 일본 너희들의 역할을 좀 더 강력하게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의미라고 했고요. 이 아베 입장에서는 되게 황당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못 쐈는데 자꾸 왜 무사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느냐. 요구 못하는 걸 모를 리가 있나? 미사일 혹시 더 사란 소린가? 라는 추측을 이제 김종국 실장님이 해주셨고요. 충분히 더 사는 것이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같이 만들고 있는 것이고 하나는 더 살려고 지금 이미 협상 중에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신 대표님은 트럼프 대통령이면은 진짜 모르고 저런 얘기를 했을 수 있다. 이런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글쎄요. 왜 저렇게 얘기를 했는지는 트럼프 대통령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차장이 했던 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중국의 역할, 그러니까 북한의 핵포기 또는 어떤 도발 중지를 위해서 중국의 역할을 굉장히 미국이 강조를 많이 해왔는데 지금 트럼프의 말과 행동들을 보면 일본의 역할을 지금 굉장히 강조하기 시작했거든요. 김종국 실장님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전략의 최우선 순위가 바로 일본에 있거든요. 그리고 일본을 재무장시켜야 중국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일본이 평화헌법을 개정한다든가 하는 쪽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도와주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일본이 재무장하면은 미국이 아무래도 국방비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중국의 견제가 강해지기 때문에 북한뿐만 아니고 앞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역할을 계속해서 강화하는 쪽으로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순방을 나오면서 아시아 태평양 용어 대신 인도 태평양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용어 자체가 아베 총리가 많이 썼던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과 일본과 인도와 호주까지 이렇게 쉽게 해서 연맹을 만들어서 동맹을 만들어서 중국을 견제한다. 이런 기본적인 세계 구상입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에 동조하고 있다는 뜻이 그렇다면 일본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축 중에 하나겠죠.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가 하려고 했던 말씀을 우리 이재명 차장께서 해주셨는데 중국의 세계 전략이 있어요. 파키스탄에서도. 파키스탄이 친중국가지 않습니까? 파키스탄에서부터 이 말라카에 해가지고 그 중국까지 진주 먹거리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떤 그 해상 패권을 가지겠다라고 하는 전략이 있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아베 총리도 그렇고 아시아 퍼시픽이 아니라 인도 퍼시픽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인도를 거기 집어 넣기 시작했군요. 그리고 그 시기부터 중국과 인도가 분쟁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탄 지역에서. 그래서 인도도 우리 대중국 포위 카르텔에 넣어서 지금 호주는 완벽하게 들어와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이 모든 전략이 대중국 포위 전략이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말이죠. 우리가 미국의 전략을 보면은 원래 그 아세안 플러스 3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세안 플러스 3는 아세안 10개국에다가 한국, 일본, 중국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걸 아세안 플러스 3만 내버려두니까 이것이 중국 힘이 강하니까 한국, 일본, 아세안 다 합쳐도 중국의 상대가 안 되거든요. 아세안 플러스 3 그 전체가 중국으로 넘어갈 것 같으니까 미국이 압력을 가해서 거기다가 인도와 호주와 뉴질랜드를 집어넣습니다. 인도는 중국의 적국이고 호주와 뉴질랜드는 미국의 맹방입니다. 집어넣었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는 또 플러스 2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같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동아시아 정상회가 되는데 미국의 큰 전략이 다 여기서 남아있는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우리 패널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이해가 좀 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세 번째 이야기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관련 이야기입니다.